일단 교재부터 주겠습니다. 한번 있자. 민준이가 누구냐? 너가 민준이냐? 그 저기 뭐야? 그때 교재 그거 받았었나? 저기 어떤 거냐? 어휘클리닉 교재 받았었나? 네. 받았어? 아니 너 말고. 넌 당연히 받았지. 그거 받았지? 오케이. 어제부터 시작했어야 됐어. 원래대로. 그리고 오늘 거를 나눠줄 건데, 자 드디어 교재를 나눠줄게요. 자, 태연이. 그다음에 태연이. 범. 지범이 안 하고. 그다음에 준. 그다음에 그리고 민준이랑 현우는 잠깐만요. 일단 줄게요. 어우 많다. 자 여기. 일단 오늘 저기 데일리 검사하기 전에 앞서서 그 나눠드린 거에 대해서 그 두 분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분 받으신 거는요. 일단은 우리 이제 리딩 교재고, 잠깐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수업하는 리딩 교재.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모의고사 해설을 하는데, 그때 내가 내주는 숙제예요. 이건 답지입니다. 이거 답지고, 이게 이제 문제지예요. 문제지 답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30문제씩 나눠서 총 60문제를 이제 숙제로 이제 주고 있거든.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답지 보고 채점까지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잠깐만, 그 퍼먼트 준교재도 그 클리닉 교재가 아마 요거 어비 클리닉 요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해서 우리 저기 민준이랑 현우는 조금 빡센 것 같다. 모레까지 숙제거든요. 저거 뭐야? 요거 숙제거든요. 문장 순서, 문장 삽입 이거 숙제예요. 60문제 숙제야. 지난주에 내준 거거든. 그래서 이게 좀 완수가 돼야 돼요. 모레까지. 그래서 이틀만 좀 고생하시고. 자, 우선은 오늘 수수는요. 데일리 테스트 한 거 일단 먼저 좀 검사 좀 해보고, 그리고 해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눠드린 그 독해 교재에 대한 교재 사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지 못 받은 건 없죠 이제? 있어요? 자,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서현이부터 보자. 아니, 보기가 힘들었어. 근데 이거 조금 허술한데. 아하, 안 끊겨있죠. 아니 슬래시가 안 쳐. 매번 근거가 너무 빈약해. 매번. 심지어 문제도 틀렸어. 그걸 네가 얘기하면 안 되지. 클래스 떨어지게 진짜. 아이씨, 저기가 말만 해 하는 거지. 아이고 얼씨구. 건우야, 지원쌤이 너 걱정 많이 하고 있더라. 지난주 목요일날에 나한테 와서 물어보시더라고. 지원쌤이 선생님 건우 정신 좀 차렸나요? 이러면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셔갖고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그러니까요 이랬어요. 보자. 봐봐. 저기
이건 왜 해석을 써놨어? 해석 쓰는 게 아니고. 뭐야? 왜 뭐가 이렇게 없어?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건 아니야? 이건 아예 푼 적이 없는데? 어려웠어? 그래 알았어. 그다음에 자 이거 봅시다. 여기 어디 있어? 앞에 있어? 오, 잘 썼다. 아니 너무 끄덕거리지 마. 아 2번 좀 잘 쓰긴 했어. 아 근데 이건 인정. 아 좀 잘했네. 오늘 폼이 좀 좋은가 봐. 자, 여기 봐. 왜 해석을 써놨어 근데 이유 쓰는 건데 처음이니까 잘 몰랐었지. 문제도 잘 풀었네. 얘는. 그래. 자, 잘 봤고요. 자, 일단 요 해설은 좀 하겠습니다. 해설은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뭐 교재 사용이나 뭐 클리닉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해설은 좀 제가 좀 최대한 간추려서 좀 진행을 할게요. 봅시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웬만한 거 답지에 다 써놨으니까. 첫 번째.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고 보기문에 대한 정답, 오답인 이유를 서술해라. 자, 미리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입학류 문제들 있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요딴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 빈칸류.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보자면은 어휘 정도까지인데 얘네들의 오답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 내신에서도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도.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답 유형을 좀 보여줄게요. 오답 유형.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동일 소재. 동일 소재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소재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재의 일부. 동일 소재 또는 소재의 일부가 나오는데 근데 다른 내용이 경우입니다. 다른 내용.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오답 유형이야. 두 번째는 지역적이거나 또는 포괄적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지역 또는 포괄적으로 나오는 거. 세 번째는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오답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입학이냐 빈칸이냐 어휘냐에 따라서 오답 유형이 살짝 차이는 있거든. 대입학을 기준으로 말하면 1, 2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1, 2번이야. 특히 내신에서는요 얘를 선호합니다. 지역 또는 포괄적인 거. 특히 이거를 선호하는 거는 저동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저기 대진고 요쪽이 좀 이런 오답 유형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1번 유형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일부분의 소재를 주는데 딴 얘기를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좀 많이 주는 거죠. 이따가 2번 보면 알겠는데요. 2번에서 나오는 게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 관람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 2번 내용에서. 근데 거기에 1번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스포츠 경제 어쩌고 나와 있어. 1번 보기를 보면은. 그러면은 스포츠라는 소재 일부를 쓰고 다른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류의 오답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내신에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역이나 포괄적인 거. 보통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2번 유형은 그렇게 잘 선호되진 않습니다. 보통 내신에서 좀 더 선호되는 오답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보통 대입학에서는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준에서나 반대의 오답이 나오고요. 고1 2학기만 가더라도 사실 반대 오답은 잘 안 나오고 대부분은 빈칸이나 어휘 쪽에서 이 반대에 대한 오답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휘에서요. 여러분 이번 1학기 시험 보셨으면 알겠는데 특히 어휘에서 반이어 활용해서 출제하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 반이어 활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A가 좋다라는 내용이야. 원래 원문에서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를 어휘 문제로 내버리는 거야. 여기에 밑줄 쳐놓고 문맥상 쌤이 이상한 거 골라라.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똑같이 써놔. 똑같이 좋다라는 내용을 써놔. 근데 앞부분을 보니까 A의 반대 내용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이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어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칠지 않는다는 거죠. 어휘 문제는요. 빈칸도 마찬가지야. 빈칸도 이런 패턴의 오답을 좀 선호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대입학은 사실 이 두 가지, 빈칸은 세 가지가 다 가능하고, 그리고 어휘는 3번 유형을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 문제, 1번은 주제, 2번은 제목이었죠. 둘 다 대입학 유형이기 때문에 보통 반대 유형보다는 동일 소재의 딴말하기 아니면은 너무 지역적이거나 포괄적인 얘기를 하기, 이 두 가지 오답이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너네가 정답이 왜 정답이냐, 오답이 왜 오답이냐,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너네는 대부분 내가 지금 쭉 봤을 때 오답인 이유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그 보기문을 해석을 해놓고 이 내용이 안 나왔음. 그냥 이렇게만 써놨어. 이래는. 이거는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죠.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라 대입학 문제잖아. 이 내용이 안 나와서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작성하면은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여기에 체크는 다 해놨는데 그냥 체크 한번 빠르게 보면은 collaborative workstation이 있어요. 근데 얘가 privacy issue도 있고 noise도 있고 그리고 work focus에 무엇도 있답니다. 안 좋은 점만 얘기했죠. 근데 여기 this is not to say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 뒷내용을 보면요, collaborative areas 얘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collaborative areas가 어떻다? help with teamwork, 팀워크에 도움이 되고요. and the generation of ideas and solutions 아이디어와 솔루션의 발생에도 도움이 된다. 좋은 점 말했죠. 여기를 기점으로 앞부분은 안 좋은 말했는데 여기서는 좋은 말했네요. 그래서 기점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collaborative areas의 장단점이에요. 장단점. 됐어? 이게 이거의 주제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핵심적인 게 나왔는데 collaborative space랑 협력적 공간과 그리고 사적 공간이에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협력 공간과 이 그리고 사적 공간에 blend, 믹스된 게, 섞인 게 has its advantages for many companies. 많은 회사에 이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마지막에서 제대로 말했죠. 협력 공간은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협력 공간과 사적 공간을 적절히 믹스하는 게 좋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 바람직한 작업 공간의 유형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 멘트에는요, 뭐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요, 바람직한 작업 공간의 유형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사적 공간과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공간이 섞인 게 바람직한 작업 공간의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포괄하니까. 1번을 볼까? 1번 오답을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라고 나왔어. 이 글의 주요 소재는 뭐야? 작업 공간에 대한 거야. 근데 공간이라는 말이 아예 나와 있지도 않네. 핵심 소재가 안 나와 있어 아예. 됐어?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안 되고 2번은 협업 공간의 단점들이라고 했어. 여기서 단점만을 얘기했나? 아니잖아. 장점도 얘기했잖아. 지역적인 거죠. 됐어요? 지역적인 거. 4번 보면 개방형 작업 공간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 자, 일단은 얘는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첫 번째는 개방형 작업 공간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적인 공간에 대해서도 분명 일부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직원들의 태도를 기반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어떤 공간이 좋냐 나쁘냐를 얘기한 거지 직원들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역시나 예시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5번은 사무실에서 면적 축소의 필수 사항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핵심 소재가 역시나 없죠. 뭐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면적을 축소하니 늘리니에 대한 뭐 내용도 없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만 가능하다.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2번. 2번은 초반부에 사실상 다 나왔습니다. 스포츠라는 거에 대한 주요 소재가 나왔는데 participating in 참여한다라는 내용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스포츠를 관람한다라는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첫 문장에 뭐랍니까? 스포츠에 참여하는 거는 스포츠를 관람하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애초부터 다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을 컴바이닝 해버리면 합쳐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다. 됐죠?
자, 그러면 소재는 뭡니까? 스포츠 참여와 관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스포츠에 참여하는 거랑 관람하는 거는 다른 거니까 구별해야 된다.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거 그냥 두 줄로 끝났습니다. 두 줄로. 근데 정답을 고르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제목 문제잖아. 우리 대입학 4대 유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게 제목 유형이거든. 근데 이 제목 유형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지울게요. 대입학에서 제목이 있잖아. 제목은 선지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형이 있어요. 일반형. 일반형은 그냥 문장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어구로 쓰거나 절의 형태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요. 제목 부제 형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딱 소재 딱 쓰고 땡땡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제목 선지 유형. 세 번째는 질문 유형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제목의 선지 유형인데 제목에서 얘들아 지금 질문으로 나올 때 있죠. 질문으로 나올 때. 자, 여기에 대한 좀 팁을 줄게. 선지가 질문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이 질문을 답을 한번 해보는 거야. 답을 해보는데 이 대답 자체가 만약에 주제다.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수연이가 아주 정확하게 잘 써줘갖고 내가 잘했다고 얘기한 건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번 내용을 보면은 스포츠 관중이 참가자를 만드느냐 이렇게 나왔어. 의문문이죠. 그렇죠? 자, 스포츠 관중이 참가자를 만드느냐라는 말 자체는 스포츠를 보는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하기도 하느냐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죠. 자, 스포츠 보는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를 하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둘은 다르다.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근데 방금 전에 쌤이 말한 게 뭐예요? 주제 아니에요? 스포츠를 보는 것과 스포츠에 참여하는 건 다르다. 구별돼야 된다. 주제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목에서 질문으로 나왔을 때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해보라고. 근데 그 대답이 주제라면 정답이 된다. 됐어? 이렇게 풀면 되겠다. 나머지를 볼게요. 1번 스포츠 경제. 아까 얘기 나온 거죠. 스포츠라는 소재는 같은데 경제 얘기는 안 나왔어요. 동일한 소재인데 그 약간 일부만을 차용한 거죠. 소재의 일부만을 차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3번도 똑같습니다. 스포츠랑 똑같은데 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축구는 왜 남성 지향적인가? 이건 스포츠보다 훨씬 더 지역적인 거죠. 스포츠 여러 가지 중에서 딱 하나인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심지어 4번은요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에만 나와 있는 지극히 지역적인 내용이고요. 5번 스포츠 참여는 더 많은 보호 장비를 필요로 한다. 이것도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얘는요 1, 3, 4, 5가 전부 다 지역적인 오답이에요. 지역적인 오답 전부 다. 됐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다음 3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약형인데 여기에서 이제 체크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이제 요약문을 쓰는 데 있어서의 단서들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좀 최대한 단축해서 할게요. 제가 그냥 내용을 빠르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관광 산업에서 어떤 걸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대표적인 사례로 호텔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호텔 경영. 그러면은 호텔이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호텔에 묵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근처가 관광지여야 될 거야. 그렇죠? 뭐 볼만한 게 좀 있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서 말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여기에 그런 식으로 논밭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논밭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농부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농부들은요. 여기를 이 논밭을 뭘로 활용하냐면 두 가지로 활용하는 건데, 관광지로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납품 용도로도 쓰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호텔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주로 오는 호텔이라고 한번 쳐봐. 외국인 호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보고 싶은 게 이런 게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호텔에서 묵으면서 나가서 이런 좀 전원적인 거를 좀 이제 구경도 하고, 여기는 논밭이 뭐 이런 게 있네. 그냥 이 자연 환경 즐기고,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면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되면서 실제로 여기 논밭에서 자란 거를 호텔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텔 입장에서는 여기서 직송 산지 제품을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 고객들은 만족하는 거고, 얘네가 만족도가 올라가면은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소개시켜줄 수도 있고, 그럼 호텔 입장에서도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직송 산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싼 값에 살 수 있겠고요.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 그냥 애초에 그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 호텔로 인해서. 그러니까 윈윈윈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주어 자체가 Sustainable Tourism이라고 나왔잖아.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이라고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좀 보자면요. 자, 여기에 빈칸 앞부분에서 끊어보면은 by의 ing 나왔고 and 기준으로 또 ing가 나왔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두 개가 병렬 구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by 이하는 당연히 수단을 말하는 거니까 빈 내용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은 블라블라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은 얘 셋 다 이익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윈윈윈이다.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benefits not only tourists themselves but also local communities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themselves를 여기다가 쓴 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그거는 없어요. 사실 themselves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themselves 여기다 써도 돼. 문맥상 크게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투어리스트뿐만 아니라 로컬 커뮤니티도 이익을 본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익을 보느냐? 이런 수단으로서 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 수단이 뭐였습니까? 로컬 파머가 뭐 하는 겁니까?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죠. 얘가 supply agriculture produce to hotels. 호텔에다가 그 이제 어떤 그 농사지은 농산물을 제공한다. 아까 얘기한 거죠. 얘네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호텔에다가 제공을 한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의 포함 야드를 런칭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밭을 이제 개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설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들만의 땅, 논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애초에 자기만의 논밭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제 로컬 커뮤니티도 이득을 보고 투어리스트도 이득을 본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가볍게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게 교재 사용에 대한 것 그리고 클리닉에 대한 것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였나요? 어휘 클리닉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잘 해라 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우리 민준이랑 그리고 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를 수 있으니 제가 어휘 클리닉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단어장을 이제 나눠드렸어요. 단어장 조금 두꺼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시험지 책이 있어요. 단어 시험지 책. 그래서 그 어휘 클리닉 그 RSK 올스타즈라고 써 있는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표지를 바로 넘겨보면은 이런 이 클리닉 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 하단에 스케줄이 써 있고요. 그 스케줄에 맞게끔 단어 시험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스케줄에 맞춰서요. 단어장은 중국어로 외우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제가 검사하는 요일과 날짜를 다 이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날에 여러분이 셀프 테스트를 본 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교재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검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 학원에서 따로 시험 보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셀프 테스트 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만 잘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현우랑 민준이 같은 경우는 아마 어제 분량은 아마 안 되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어제 분량은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어제 분량. 그렇죠?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면. 그래서 어제 분량과 오늘 분량을 같이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되어 있어야겠죠. 번호야 했냐 어제 분량? 했어? 안 했어? 첫날부터? 했어요.
뭔 소리야? 이게 했어요란 말이야. 이건 니네 나라에서 끄덕끄덕이냐? 했어 안 했어? 똑바로 얘기해. 했어? 아 그럼 너가 했으면 다 했을 거야 나머지. 나머지는 안 모르겠어. 자 그리고 그 교재 사용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나눠드린 표지가 컬러로 화려하게 되어 있던 독후감 4.0 브랜치 교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재 사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에 우측 맨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 보시면은 제목이 이제 나와 있고요. 독후감 4.0 브랜치 추론력 강화 유형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형편이 있고요. 연습편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쭉 뒤로 넘겨보면 47쪽을 펴보시면 거기에 연습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7쪽에 보면은 여기에 연습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연습편에는 설명이 뭐라 나왔냐면 지문의 구조를 의식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설명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면은 첫 페이지에는 뭐라 써 있습니까? 패턴 1 주제 설명 결론 뭐 이런 거 쓰여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패턴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넣어놨습니다. 주제 설명 결론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쭉 넘기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냐? 패턴 2 어딨어? 패턴 2 주제 설명 뭐 이런 패턴도 있고요. 여러분이 넘기다 보면 패턴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교재를 제작한 목적은 뭐냐면요. 문장 간의 관련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문장 간의 관련성을 일단 파악을 하고요. 이 파악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올바른 정답을 추론해내는 거겠고요. 두 번째는요, 요약을 해내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를 또 굳이 또 나누자면은 수시를 위해서 정시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나누자면. 근데 뭐 그딴 거 필요 없고요. 결국에 우리가 대부분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우리 중2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러죠.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논리 근거 이딴 게 없어. 그냥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근데 말은 그럴듯한데 논리는 하나도 없어. 설명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1번 문장과 2번 문장, 2번 문장과 3번 문장, 3번과 4번 각 문장 간에 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 구조가 있다고요. 보통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 간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을 함으로써 뭘 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답니다. 특히 빈칸이나 순서 삽입을 풀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얘네가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틀린 게 뭔데? 빈칸 순서 삽입이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서 이 교재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요약 때문인 건데 여러분 문장 간의 관련성을 파악을 못하면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제 말하고 설명 말하고 결론을 말하는 패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지금처럼요.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이라는 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길게 나오거든요. 지문에서. 근데 설명이 예를 들어 5줄이 나왔다고 쳐볼게. 5줄이 나왔는데 이 5줄 내에서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 대조를 활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예시를 활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인용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연구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제를 재진술 및 반복을 통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제가 뭔지 말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의 각각의 관계를 파악을 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르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주제를 파악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죠. 우리가 어법이나 일치나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 주제 갖고 푸는 거잖아. 빈칸, 어휘, 흐름, 대입합, 뭐 함축의미 추론 전부 다 주제 갖다 푸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위해서 교재를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는
숙제로서 여러분께서 여기를 다 해오셔야 돼요. 전부 다 해와야 되는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푸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문제를 할 때 일단 여러분이 하듯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는 문제 풀고요. 하단에 번역 난이도와 내용 파악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번역 난이도는 말 그대로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이 되냐 안 되냐 이 난이도를 말하는 거야. 아무래도 대부분 단어의 난이도와 좀 관련성이 많겠죠. 근데 내가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건 가능한데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내용 파악 난이도랑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그에 대한 난이도라고 보면 돼요. 이건 단순히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거에 대한 난이도. 얘는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다 모르겠다에 대한 난이도. 이거는 각자가 체크하는 겁니다. 각자 체감 난이도를 쓰는 거니까요. 이걸 봄으로써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 건우는 이 정도의 난이도의 지문을 되게 좀 어려워하는구나. 뭐 이 정도의 번역 난이도는 좀 쉽다고 하는구나. 이걸 내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지문 구조와 매뉴얼과 빈칸의 정답 논리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윗글에 여기서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 번호는 위에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번호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1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장에서 이 글에 대한 소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경 땡땡땡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 땡땡땡 요 빈칸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고요. 자, 2, 3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관계냐? 근데 처음 지문이니까 제가 미리 써줬습니다. 대조 관계예요. 미리 말하면. 됐어? 즉, 이 2, 3번 문장 여기까지는 1번과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대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조라는 거는 뭐랑 뭐를 서로 이제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거니까 뭐와 뭐가 대조되고 있는지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한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질문 3번. 5, 6, 7번 문장은 4번과 어떤 관계냐?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이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빈칸의 정답 논리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다 빈칸 문제거든요. 참고로 이 교재가. 그러면 내가 빈칸에 대한 정답을 풀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빈칸의 정답이 나오게 됐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쌤이. 이거는 니네가 잘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예시. 빈칸이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딱 하고 나와 있어.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주제문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대부분 빈칸은 원래 주제문에서 많이 풀리죠. 그래서 아래 있는 내용을 봤는데 아래 있는 내용 보니까 이 첫 문장 내용에 대한 연구를 했어. 또는 실험을 했어. 이 실험 내용이 막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이게 설명이 딱 나온다고 쳐볼게. 그래서 우리는 아래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빈칸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러면 우리는 빈칸의 정답 논리를 뭐로 봐야 되는 거야? 실험으로 봐야 되는 거야. 실험 연구. 됐어요? 이걸로 쓰는 거야. 이때는 실험 연구.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주제 설명 결론이라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지문의 패턴, 우리 패턴 1이 주제 설명 결론 패턴이잖아. 그래서 주제 설명 결론이라고 써놓은 거고 이 빈칸에는요 번호만 쓰면 됩니다. 번호만. 그러니까 주제가 몇 번 문장이고 설명은 몇 번 문장이고 결론은 몇 번 문장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요 얘네들은요 얘네들은요 일단은 번호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이 한 문장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명이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주제가 3번 이럴 수는 없다고요. 이게 중복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주제가 4번이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는 번호만 써주시면 됩니다. 주제문이 몇 번, 설명문이 몇 번, 결론이 몇 번. 됐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사실 쉽겠죠? 대부분 후반부에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중심 내용 요약이 나왔는데 중심 내용 요약은 윗내용을 보고 각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한글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이 다음 페이지에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번 지문에 대해서 이제 주요 어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하단에는 구문 분석과 해석을 연습하는 주요 구문만을 뽑아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숙제를 하실 때는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다 하시면 돼요. 전부 다. 알겠죠? 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미리 해온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거를 할 시간을 따로 드릴 겁니다. 알겠죠? 제가 시켜보니까 한 7에서 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걸 다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랑 여기는 잘 하는 편이거든. 중심 내용 요약까지. 근데 여기를 잘 못해요. 왜? 안 해봤거든. 니네가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쌤이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만 해볼게요. 오늘 제가 진도 많이 나갈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방에 막 여러 개 하지 말고요. 한 지문씩 하자. 한 지문씩. 일단 1번 지문에 대해서 여기를 다 해보시고 아래 여기 구문 분석 있죠. 다음 페이지. 여기는 제가 숙제로 내줄 거니까 여기 하지 마세요. 여기 하지 말고 첫 페이지 부분만 한번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7에서 8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다 하시면은 잠깐 쉬셔도 됩니다.